요새 고물가로 인해 외식이 줄어 식당의 손님도 전만큼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평일, 심지어 월요일이었는데도 오픈부터 만석으로 시작하는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위치도 살짝 애매한 곳에 있고 따로 홍보를 한 것도 아닌 오직 소문으로만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가서 먹어보니까 인당 3만원에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가성비와는 별개로 맛까지 좋아서 왜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이곳 꼼꼼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인당 3만원에 가성비와 맛 둘 다 잡은 안주 오마카세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코야키친이에요. 코야키친은 일식을 파는 술집으로 식사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성비가 좋아서 평일에도 오픈 시간부터 만석이라는 이곳, 어떤 구성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식당 내부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대부분 예약 후 방문하는 곳이라 저는 방문 2일 전에 문자로 예약했는데 이게 또 온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앉는 구조라서 오픈 시간인 6시보다 일찍 가야 촬영하기 수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오후 5시 40분쯤에 가서 기다리려 했는데 사장님께서 오픈 20분 전부턴 밖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들어와 있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원하는 자리를 일찍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저희는 2명이 방문했고 지금부터 나오는 구성은 인당 3만원, 즉 6만원의 구성이니 6만원이라는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참돔회가 두툼하게 썰려 나왔는데 껍질을 뜨거운 물로 살짝 익혀서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접시엔 다소 생소한 비주얼의 안주가 담겨있어 이건 하나씩 맛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론 민물장어 롤이 나왔는데 흔히 보던 비주얼은 또 아니라 이것도 맛이 몹시 궁금하네요. 처음엔 이 정도의 안주가 나오고 뒤에도 쭉 나온다고 하니까 먼저 나온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계란말이 같은 걸 먹어봤는데요. 이건 계란말이와 일본식 계란구이인 교쿠가 섞인 듯 질감이 부드럽고 가볍기보단 다소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맛도 계란말이와 교쿠가 섞인 느낌이었지만 위에 얹어진 소스의 달큰 고소함 때문에 섬세한 차이는 못 느꼈고 그저 조금 더 묵직한 계란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엔 참돔장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일단 계피가 연상되는 향이 살포시 났고 간장 베이스 양념의 담궜음에도 짠맛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으며 감칠맛 좋은 단맛이 밸런스를 잡아줘서 이 역시 술안주로 좋았습니다. 참고로 회는 간장 소스에 담그고 시간이 지나면 젤리처럼 변하거든요. 이 참돔장 역시 그런 식감이라 쫄깃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알새우 조림을 먹었는데 이것도 참 요물이었습니다. 달큰한 맛이 도드라지며 산뜻함도 있어 폰즈가 연상되기도 했지만 시트러스 느낌 대신 파레의 향긋함이 있더라고요. 맛도 풍부하고 개성도 넘쳐 소소한 술안주치고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단 알새우를 소스에 조리듯 조리했는지 식감이 탱글하진 않았죠. 그래도 수분이 날아가며 꾸덕해진 식감 역시 나름의 씹는 맛에 주었기에 이 또한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사장님 혼자 운영하셔서 손님이 술 냉장고에서 술을 직접 꺼내 먹는 식이었는데요. 술은 일반 소주 맥주가 5,000원 정도로 평균적이었고 비교적 고급주류에 속하는 청주도 4~5만원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었기에 안주가 인당 3만원 이상으로 알차게 나온다면 술을 마신다고 해도 가성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초록색 안주를 먹어봤거든요. 이건 맛도 맛인데 식감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먹어보니 타코와사비에 날치알을 버무린 걸로 타코와사비의 알싸함, 날치알 특유의 맛이 더해져 해산물의 맛이 더 진한 타코와사비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날치알 터지는 식감이 매력적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날치알만으로 이럴 수 있나 싶어 내용물을 자세히 보니까 많은 양의 참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터지는 식감이 좋게 느껴진 안주였죠. 그리고 다음으론 감바스처럼 생긴 이 안주를 먹어봤습니다. 안에는 튀긴 두부와 탈각새우가 들어있어 앞서 먹은 안주에 비해 건더기가 알찬 느낌이었고요. 그 맛은 새콤달콤하며 간도 적당히 있어 맛있었는데 위에 뿌려진 튀김 마늘이 경쾌한 바삭함과 진한 마늘 내용을 풍겨서 보기보다 풍성한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카레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카레 같은 느낌은 전혀 없고 산뜻하며 이 튀김 마늘이 특히 매력적이었죠. 앞서 먹은 알새우 안주의 소스는 새콤함과 단맛 중 단맛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새콤함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향신료의 내음도 있는데 되게 익숙하면서 크게 거부감도 있지 않아 먹으면서도 참 신기하다고 느낀 술안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참돔회 있잖아요. 그 참돔회를 이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이번엔 바로 참돔회를 간장에 찍어서 맛보고 이 소스에도 찍어서 그 맛이 어떤지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참돔을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돔은 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독특하다고 느낀 포인트는 식감이었는데요. 이는 숙성을 한 참돔으로 접시에서 집어들 때만 해도 찰기가 강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입에 넣어보니 찹쌀떡처럼 몰캉 쫄깃하며 찰기도 강해서 처음엔 이게 참돔회인가 싶었습니다. 껍질도 이런 쫄깃한 식감과 함께 있어도 겉돌지 않을 정도로 잘 익혔고요. 그리고 참돔 특성상 숙성을 통해 단맛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찹쌀떡처럼 쫄깃한 식감을 즐기다 보면 단맛도 싹 올라와 회로서 그 매력도 충분했습니다. 이 참돔회는 아까 먹은 그 안주 소스에 찍어서도 먹었는데 먹기 전엔 이게 잘 어울릴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이 소스는 새콤함과 달큰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 맛이 생각보다 가벼웠고 무엇보다 이런 단맛과 새콤함이 감칠맛과 직결되어 각 맛이 지니고 있는 감칠맛을 더해주었고요. 소스의 적당한 간 역시 생선 본연의 감칠맛을 띄워줘서 참돔회와 상당한 조합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참돔의 뱃살 부분 쪽은 지방의 캐릭터도 있었거든요. 이런 고소한 부위가 산뜻한 이 소스와 유독 잘 어울렸기에 이 내용 참고해서 나중에 저와 같은 메뉴가 나온다면 이렇게도 한번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장어로를 먹어봤는데 이것도 뭐랄까요, 보편적인 맛과 식감은 아니었습니다. 데리야끼 소스가 발려진 민물장어 맛에 떡같은 쫄깃함이 옅게 있었는데 이는 라이스 페이퍼가 감싸여져 그렇게 느낀 것 같았고요. 롤 안에는 맛살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 내용물 또한 양념에 버무려서 단순 민물장어의 맛과 식감만 느껴진 게 아니고 깻잎의 향긋함과 더불어 위에 얹어진 튀긴 찹쌀과자가 유독 바삭한 식감을 전해줘서 한 입에 먹는 안주였지만 이 한 입에 다채로운 재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앞서 소개한 음식들을 먹는 와중에도 안주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온 안주는 치즈그라탕과 메로구이, 감자고로케, 튀긴 찹쌀과자를 뿌린 어묵 치즈구이로 구이 위주로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안주가 언제까지 나오나 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마무리로 참돔 맑은탕만 남겨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참돔 맑은탕이 어떤 비주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로 나온 안주들부터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치즈그라탕은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토마토 소스와 치즈의 질감이 느껴지는 익숙한 맛이었고요. 메로구이는 달큰한 간장 소스가 발려져 정말 기름지고 맛난 생선구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역시 소스가 메로에 겉돌지 않고 잘 배어나 먹었던 메로구이 중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했죠. 그 다음으로 감자고로케는 기성품으로 추정되었는데 겉은 가볍게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감자 퓨레가 있어 탄수화물 특유의 포만감을 살짝 전해주었고요. 어묵 치즈구이는 어육 함량이 높은 어묵의 쫄깃함에 치즈의 쫄깃함까지 더해주며 고소함도 추가로 느껴져 요리로서 매력적이기보단 술안주로서 반가운 그런 음식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게 함께 온 일행과 술을 마시며 다양한 안주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음식인 맑은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탕도 꽤 재밌던 게 참돔 살코기 큰 거 2덩어리가 들어가 있어 둘이서 충분히 살코기를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였고요. 또 하나는 국물 맛인데 가다랑어포 육수를 사용한 듯 그 특유의 내음이 국물에서 물씬 풍겼고 여기에 무맛과 후추의 알싸함까지 혀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산미가 있어 국물 맛이 복합적이면서도 깔끔하니 좋았죠. 앞서 먹은 참돔에도 그렇고 다른 안주와 마무리 국물까지 어디서 흔히 먹던 맛이 아니라 좋았고 특히 맛까지 챙긴 음식이라 정말 만족스러운 술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코야키친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사실 주류를 즐기는 공간은 술을 주문해야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술값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인당 3만원이라는 비용에 다음과 같이 다채로운 안주를 주고 주류도 평균 가격이며 기타 주류 역시 너무 비싸지 않아 가성비에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요리들이 여러 개 나와서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바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메인이라 볼 수 있던 회가 두툼하게 썰려 있어 양이 은근 되었다는 점과 살코기가 알찬 맑은탕, 치즈 어묵구이 등 그 외의 작은 안주들까지 고려하면 인당 4만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었죠. 단 이곳의 음식이 결국 술안주 개념이다 보니 식사 정도의 포만감을 채우긴 부족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 배가 찼는데 평소에 많이 드시는 분이고 2차를 갈 계획이 없다면 2명에서 3인분을 주문하는 식으로도 많이 즐긴다고 하니까 이 내용 참고해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경우 사장님 혼자 하셔서 술을 셀프로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음식의 서브 속도는 계속 테이블을 체크하며 조절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맛도 개성있으며 맛있고 술안주 오마카세라는 말처럼 음식의 종류도 가끔 바뀐다고 하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문자로 예약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